2026 북중미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진짜 그 양반은 정말 한국에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사실점을 딱 세 번 했습니다. 한 번은 2010 아르헨티나를 만나서 메시에게 굴욕을 당하면서 사실점 대패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복병 알제리에게 사실점 대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나서 사실점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점 대패라 해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네. 한국은 아르헨티나에게 사실점을 했지만 원정 16강 진출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16강에서 우루과이에게 아쉽게 패배하면서 8강 진출을 실패했지만 매우 성공적인 월드컵이었죠.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한 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점은 이미 16강 진출한 상태에서 세계 최강팀 브라질을 만나서 패배했고 3차전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오면서 기량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점 대패 뭐 큰 의미 없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사실점은 알제리? 네. 1라운드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승리하지 못하면서 알제리를 상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FIFA 랭킹이 가장 낮았는데 그래도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뻔했기 때문에 1승의 재물 알제리를 상대로 기대를 모았죠. 네. 그런데 전반에만 3실점, 네. 후반에도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4실점 대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탈락이죠. 이때 감독이 바로 지금의 감독과 동일합니다. 그때 감독은 대표팀을 맡는 것까지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팬들의 입장 말고 협회의 입장에서 말이죠. 최강희 감독이 사임하면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맡게 되는 거라서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수비 원탑 출신 양반이 런던 올림픽에서도 실점이 매우 적으면서 동메달을 따기까지 했는데 성인 무대 최고로 권위는 월드컵에서 허탈하게 패배하고 탈락하면서는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수비수 출신 감독이 더 유능하다는 걸 결과로 증명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 사실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도 거의 뭐 7실점 이상도 가능했을 경기를 한다는 건 감독이 수비를 강화시키는 방법, 그 비결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선수발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거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은 절대로 성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브라질이 강팀이니까 5실점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도 2실점 이하로 경기했던 팀들 많았습니다. 한국이 FIFA 랭킹이 23위인 게 뭐 우선 거품은 아니잖아요. 코스타리카, 뭐 파라과이도 무실점을 하기도 하고 베네수엘라도 1실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브라질만 만나면 대패를 겪습니까? 아니 지금 이포트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처참한 5실점 대패는 뭐냐고요. 이포트 상황 다시 체크해 보니까 10위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상황이라서 포트 4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위 경쟁이었던 오스트리아가 50위권 루마니아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한국이 오히려 지금 순위가 더 오를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안심이냐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아직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이 남았는데 이 팀들에게 패배하는 순간 점수가 대폭 깎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술이 없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 조직력을 감독이 제대로 컨트롤할 줄 모른다라고 봐야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정말 감독이 뭐라고 할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뻔뻔할 거란 건 예상했죠. 중요한 건 왜 5실점을 하도록 그냥 있었냐는 건데 갑자기 김민재의 실수로 인한 실점 상황을 꺼내더라고요. 김민재의 실수는 세 번째 실점이었던 거 아시죠? 이미 경기 다 말아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팀한테 전반에 2실점한 뒤에 뭐 갑자기 뭐 무슨 공격 해법이라도 나올 수 있나요? 네. 후반에 큰 변화도 주지 않았죠. 변화는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윙백의 변화라도 줬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사견이 좀 들어간 주장인데 가장 필요한 변화는 바로 텅텅 비어버린 중원이었습니다. 명언처럼 수비가 많다고 해서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다. 뭐 그 말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브라질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3백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센터백을 3명으로 늘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상대가 미드필더가 3명이 나오는데, 아니 어쩌면 브라질 같은 팀의 선수들은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들인데 중원에서 숫자적으로도 부족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김지자님도 미드필더 얘기를 하더만요. 네, 브라질을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드필더를 3명을 둬야 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라도 미드필더를 3명 둬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윙백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윙백이 공격에도 특화가 되는 윙백일 때 부담이 커지지, 어느 정도 70% 정도를 수비적으로 선다면 상대 윙어들도 마크할 수 있게 되고 센터백이 3명이 되면서 브라질 월클 윙어를 2명이 마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손흥민에게 두세 명이 마크하는 거 아시죠? 한국은 뭐라고 브라질 선수들을 대인 마크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조유민이 비니시우스를 혼자 맡고 있던 건 진짜 이해 불가입니다. 개인적으로 3-4-3 포메이션이 아니라 3-5-2 포메이션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3-4-3 포메이션일 때는 양쪽 윙어가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벌려놓으면서 공격하거나 공격수 3명이 전방 압박을 해서 찬스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윙어가 이재성과 이강인이었는데 냉정하게 전문 윙어 아니잖아요. 멀티플레이어들이잖아요. 윙어는 기본적으로 매우 저돌적이고 빠르면서 휘저는 역할 아닙니까? 전문 윙어가 아닌데도 3-4-3은 뭐냐고요. 거기다 브라질 같은 팀을 상대로 한국이 전방 압박한다는 건 뭐 결과도 봤지만 헛수고죠. 네. 체력만 고갈될 뿐입니다. 특히 미드필더가 2명이 되면서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열릴수록 선수들이 동요되기가 쉽게 되면서 결국 다른 공간도 열리면서 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4-3은 브라질 같은 강팀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골이 완벽한 공격 작업을 통해서만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실제로도 완벽한 공격 작업으로 인해서 골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축구가 90분 동안 경기하면서 득점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 코너킥을 5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헤딩으로 골을 넣을 공격수는 없었습니다. 이재성은 공간이 열렸을 때 헤딩골을 좀 넣지만 단단한 선수들 10명 사이 좁은 팀에서 헤딩골을 넣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과 함께 투톱을 해줄 키 큰 선수 뭐 조규성이나 다른 그런 한 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라질 같은 강팀일 경우를 말하는 거죠. 실제 조규성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헤딩으로만 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강인의 활약 보셨잖아요. 그래도 브라질 같은 팀을 상대로도 중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탈압박 한 번의 기회에 한번 살려서 손흥민에게 찔러주거나 파울 얻어서 세트피스로 노려도 되죠. 네. 우선 강팀과의 대결이 11월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죠. 유튜브를 통해서 선수들의 회복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브라질전이 총 맞은 것 같은 상태라고 했고, 하지만 이전 경기를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들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웃는 모습, 김민재도 웃는 모습도 나오고 파라과이전에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폭우가 내리는데도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으니까 FIFA 랭킹이 낮을 뿐이지 이번 남미 예선에서도 6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 오히려 브라질보다 패배가 적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과도 뭐 거의 이길 뻔한 경기를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2로 비기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이 브라질전의 서력을 파라과이한테 확실히 해주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뭐 패배하길 바라진 맙시다. 네. 감독의 힘이 아닌 선수들의 역량으로 미국 멕시코전처럼 좋은 경기하길 태극전사들 응원하겠습니다. 뭐 다행히 비도 내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태극전사들 파이팅! 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